96년 2월까지 경남 창원시 중앙동 63-1번지인가가 제 주소였습니다. 통합민주당을 그때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조선시장 행사가 있어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여기서 마산 출신의 아주 그 노무현 계보의 좋은 정치인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창원 갑 지역, 아마 나중에는 창원 성산 지역으로 거기에 이제 조직책을 맡고 내려온다길래 같이 후발적으로 따라 내려와가지고 창원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구 지구당을 조직하고 또 당원들과 호흡을 함께 했었습니다. 저는 뭐 사회생활 시작이 곧 정치의 시작이었는데 기억나는 게 제가 통일중공업 거기에 당원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집에서 약간 한두 달 동안 그 같이 내지는 하숙 비슷하게 산 적이 있었거든요. 이 창원분들, 뭐 마산분들 스타일이 좀 터프하셔가지고 밤 12시가 넘어가면 그 아파트가 1, 2층은 상가예요. 위로 아파트인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12시 넘어서도 바깥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자다가 잠이 안 와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너 때문에 싸우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겁니다. 한 잔 더 할래? 아니면 나한테 맞아 죽을래? 또 맞아 죽을 뻔한 그 후배는 이제 집에 안 들어가면 마누라한테 맞아 죽신다. 이걸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들이 참 늦게까지 저렇게 노는구나. 근데 그때 만난 당원들 중에 제가 아직도 이름 기억나는 분들 계세요. 강철란 씨, 성철호 씨. 저는 성철호 씨 집에 살았거든요. 이분들이 뭐 통일중호 노동자이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새정치 국민회의하고 민주당이 달라지기 전에 그때 이제 소위 민주당이었고 이제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하면서 새정치 국민회의를 창당하고 영남의 민주당 당원분들은 호남민주당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창원발전연구소라는 걸 만들었고 여론조사도 하고 계속 발표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이제 정치에 대한 꿈의 이야기도 나누고 끝나고 난 다음에 막걸리도 마시고 하고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도 그 당원들의 서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당원은 거의 이제 민주당에 미쳐가지고 눈 팔고 땅 팔고 집 팔았다 이거든요. 그 만주한테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민주당을 지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어떤 분은 컴퓨터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 컴퓨터 그 남아있는 컴퓨터를 지구당에 다 기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당시에 어떤 민주당에 대한 애착의 정도는 감히 제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 당원을 한다는 것이 무슨 명예가 있거나 사후에 무슨 직위가 보장된 것도 아닌데 왜 저럴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애착이 컸고요. 그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장판을 깔고 아마 전국 지역으로는 최초로 요가 교실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산악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많이 다녔거든요. 산악회를 하니까 또 이 당원분들이 거기에 또 심취를 해가지고 가정에 소홀해서 그 아저씨들이 집에 그 사무실에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말린다고 말려지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최초의 평화적인 정부 교체를 김대중 대통령이 했죠. 그때도 이인재 씨가 500만 표를 가져갔고 IMF라고 하는 중대한 경제적 사태를 보수 정권이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싸리 집권을 했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IMF로부터 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한 그 모범적인 위기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련에 봉착했었습니다. 주로는 언론의 공세였습니다. 조중동, 그다음에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가했죠. 심지어는 온노비 사건, 지금 그 김건희의
명품백이나 양평고속도로나 그런 거에 대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온로비 사건 등으로 특검을 받거나 고난을 받았었습니다. 그 와중에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 돌풍이 일어났죠. 노무현 대통령을 부산이나 경남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아주 소수의 분들은 노무현을 좋아하고 감동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부산 사람들은 그냥 김대중 꿀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노무현의 꿈은 서민들이 길을 펴고 살 수 있고 억울함이 없는 그런 사회를 꿈꿨는데 그걸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노사모의 돌풍이 있었지만 노사모는 정말 순수한 시민운동 차원에서 대통령님이 청와대에 가셨을 때 우리는 노무현에게 견제와 비판의 입장에 서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세월이 또 지났죠. 노무현의 실험이 실패를 했고 지지율 20%대였나요? 그렇게 무너졌고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갔었죠. 그리고 이제 광우병 그 여학생들의 시위로부터 대중의 어떤 적극적인 진출로 그 이명박이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아침 이슬을 불렀다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 권력자가 국민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 게 그 사건입니다. 이명박은 엄청나게 해치먹었죠. 이번에 그 영일만에서 석유 캔다는 거 그런 사기를 이명박은 칠만한 사기를 다 쳤다 해가지고 747 공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광우병 그때 발생한 여학생들로부터 시작된 시위가 이명박의 대국민 사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놈들이 검찰 동원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욕보이고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고 그 안타까운 심정을 깨어있는 시민들이 2010년도에 지방선거 때 많은 지방선거에 당선으로 노무현 퀴즈의 구청장, 군수시장 이걸로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2010년에 은평구에서 구청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내세운 게 뭐냐면 주민참여 예산제도였습니다. 예산의 주인은 누구냐? 주민이다. 세금 내는 주민인데 왜 구청에 와서 민원을 내야 되느냐?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결정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50만 은평 국민이었는데 주민 참여 예산 투표로 5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모바일 투표. 각 동마다 한 두세 개의 의제를 내놓고 모바일 선거인단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고 가입한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투표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결정하게 됐죠. 그 와중에 성남시라고 하는 동네에서 아주 좀 특이한 분이 자꾸 언론에 부각되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었어요. 우리는 서울시의 구청장들을 많이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국회의원이 된 김성환, 김영배, 이혜식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구청장이었고 그때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주민 참여 예산제 등등으로 새로운 정책 실험을 막 하던 때인데 박원순 시장도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왔고 성남에서 이재명이라는 시장은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거죠. 모라토리움. 성남시 재정에 펑크가 났다고 채무를 갚지 못하겠다고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한 겁니다. 그때 우리 서울의 자치구청장들은 매년 한 200억씩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무상급식 그런 거 쓰고 나면 공무원들 월급 주기에도 힘들었었는데 성남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공단이라든가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충분했는데 왜 저기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할까? 좀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뭐 자치단체장들 회의 같은 걸 하면은 성남시에서 나오는 의제들이 좀 다소 좀 특이하게 많았어요. 뭐가 있었냐면 군대 가는 청년들한테 사고 났을 때 사고 나는
군대 가서 다치거나 했을 때 그 보험을 들어준다거나 또 청년 배당 그런 정책을 폈고 또 지역 화폐 그런 걸 들고 나왔고 2015년인가 14년인가에는 산후조리원을 가지고 보건복지부랑 한판 붙었습니다. 네, 그걸 광화문에서 농성을 할 때 단식 농성을 할 때 저희도 가서 동조 단식도 하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이재명이라는 사람하고 알게 됐는데 우리는 일만 했어요. 정말로 이제 지역구에서 마을에 다양한 일들을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주택을 만들고 도시를 재생하고 마을을 공동체로 발전시키고 일만 하는데 이재명은 정권하고 각을 세우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참 용기가 가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016년, 17년 촛불 때 명연설을 통해서 변방의 사또가 드디어 중앙에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를 하고 올라왔었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에게서는 유일한 희망의 싹이었습니다. 그때 대중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어떤 아쉬움, 이것이 이제 문재인이라는 사람으로 수용이 되었고 문재인 현상이 있었죠.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경선에 참여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부딪혔습니다. 네. 저도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사석에서 뭘 그렇게 심하게 하시냐고. 이거 관심 가지려고 일부러 그런 거라고. 그러고는 이제 떨어졌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떨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죠. 그리고 2017년 5월 23일에 봉화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셔가지고 거기에 갔었습니다. 우리는 미리 갔어요. 삼선에 가서 이재명 떨어진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양순 여사님께 인사드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제사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셔가지고 이제 사저로 오시는 때 줄을 서서 대통령한테 인사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약간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재명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은 각각의 개인의 능력으로 지도자가 되거나 대통령 후보가 된 게 아니고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운명이라고 했고 본인은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숙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2017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사실상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서 리더십이 붕괴되어서 나라가 없는 상태일 때 나라를 다시 정돈하고 수습하고 위기관리자로서 절체적인 권력 행사를 하셨죠. 대중은 거기에 열광을 했고 모든 힘을 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에 힘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이 등장을 해가지고 검찰권을 남용을 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압도적 의석에 불구하고 특히나 2020년에는 180석이라고 하는 압도적 의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항하는 검사 하나 탄핵시키지 못했을까? 권한을 행사를 하면 그 권한은 국민의 권한이기 때문에 적극적 행사를 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고 의원 배지도 그 권한을 행사하라고 준 건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엄청난 기대를 했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졌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0.7% 차로 대선에 졌죠. 그 과정들을 우리가 다 목격하고 이 감정 속에 다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원이든 일반 시민이든 간에 모든 정치 현상을 감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다 그걸 축적을 해나가면서 첫 보면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의도의 세계가. 근데 여의도는 자신들만 몰라요. 자신들의 행동 러지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고 다 축적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여의도 사람들만 몰랐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재명 대표 첩보 동의안 국면일 때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들이 보이고 있는 가면의 이면을 우리가 똑바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걸 규탄하면서 이제 혁신회의가 평당원의 의지로 우리의 대표를 구하자라는 운동으로 이제 현역 기득권 의원들하고 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기적을 만들어서 대표가 기각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평당원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공천혁명을 했죠. 네. 무려 40여 명의 현역 의원이 그 실제 현역이 아닌 도전자하고 부딪혀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정치사에 현역 의원이 그렇지 않은 도전자에게 일방적으로 컷오프를 당하고 쫓겨날지언정 경선해가지고 그렇게 40여 명이 바뀌는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당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가 그때 보여졌거든요. 그 대표님도 솔직히 제가 이제 강원도에 그 당시에 있을 때 혁신회의를 하니까 뭐 단식을 할 때나 병원에서 회복되실 때나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혁신회의에서 내년에 당선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손 좀 꼽아보라고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 제가 느끼기에는 대표님이 감옥에 잠시 갔다가 하루 만에 기각돼서 돌아왔을 때 그 전과 후가 현격하게 달라졌다.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이나 감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저는 바깥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감지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여의도에 계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를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건데 대한민국 정치사에 한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00만 명 가까이가 함께 서명을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민추협인가 개헌국민운동 본부 할 때 그때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했어요.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그 전두환의 그 독재를 이제는 개헌을 통해서 이제 직접 선거로, 간선이었지 않습니까?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자라고 하는 개헌 운동을 할 때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 씨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100만 명 합시다. 그랬더니 김영삼 씨가 그걸 누가 세 봅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영삼과 김대중의 캐릭터의 차이가 겁니다. 근데 그때도 그 위대한 민주화 운동 때도 100만의 시민들이 함께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나흘 만에 우리 혁신회의는 38만 명의 서명을 받았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입니다. 그 다음 민주당 차원에서 40만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통계를 능가하는 다른 건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이 빙산의 일각으로 봐야 됩니다. 100만 명이 움직인다는 것은 1000만 명의 감정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걸 믿지 않으면 대표님은 소위소문 없이 또 공천하지 않고 현역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총선을 치르면 의회 의석은 많아지겠죠. 뭐 시끄럽지 않게 공천해가지고 잘했다고 포장해서 내놓으면 윤석열이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또 180석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180명이 대표님의 도구가 된다거나 당원의 도구가 아니라 또 자신들만의 정치를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원도당을 하다가 돌아오면서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았지만, 제가 공격받고 비난받는 그 와중에 그 혁신회의 멤버들이 전국 각지에서 차곡차곡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당원들을 설득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혁신회의 멤버가 한 31명 정도가 당선이 됐죠. 당선되고 나니까 현역 의원들이 또 10수명이 자발적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혁신회의는 평당원들의 주권 행위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 그 당선된 의원들은 현역 의원단으로 옆으로 이제 의사결정 구조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 모임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혁신회의는 정말 그 초반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의병 정도. 오죽하면 제가 상임운영위원장을 했어요. 저도 그냥 일만 했던 사람이었지
막 이렇게 대중들을 끌고 다니는 그런 유형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상무형 위원장을 하면서 현장에서 당원들과 토론을 해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의원들은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의원 생활 이제 5월 30일 됐으니까 한 달쯤 돼가잖아요. 한 달쯤 돼서 느껴보니까 의원들은 의원 편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회의를 하면서 만나요. 그럼 매일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안 하면 뭐 병이 생기나? 악수를 하다 보면 나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먼 사람이다. 저를 방해하고 주저앉히려고 했던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악수를 하다 보면 정이 들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그 사람이 자기 공천할 때 자기 얘기를 나서 하게 되면 사람이 면대면 관계라는 것 때문에 또 서로 챙겨주는 소위 친목질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잘못돼서 정치를 잘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뭐 그게 뭐냐면 구조, 나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서 사람은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당 혁신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선한 사람의 의지를 믿다가는 그 사람의 환경이 바뀌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한 의지가 악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들이 하나의 정치의 흐름이더라. 우리 한때 86 운동권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또 미래의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까? 근데 어느 날 막 세월 가고 보니 그 소용돌이 속에서 밀려나가는 암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중들의, 청년들의 자발적인 의지는 올라갔고 평당원들의 지식이 평준화되고 그 네트워크의 힘으로 엄청난 창발성이 이 사회를 밀고 갔는데 86 그룹들은 어느 날 그냥 그 조각배처럼 흘러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이제 그런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장선거 때 다 추미애냐 추미애 아니냐 그런 거 할 때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당원들의 자발적 의지가 이렇게 높은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추미애가 안 되면 엄청난 당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어떻게든 그걸 좀 조정을 해볼까 하는 그런 노력을 하다가 실패했죠. 네. 실패를 하면서도 당원들의 주권 의지가 구조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면 이 문화적 충돌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의 주인이고 우리는 대리인인데 대리인들은 전적으로 자율권과 재량권을 얼마큼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내가 투표를 하고 의장을 뽑는 거지 왜 당원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고 그 다음에 뭐 대리인에게 아무 권한을 안 주고 무조건 당원들한테 전적으로 그 의사를 대리하라고 하면 그 뭐 집안의 아들이나 자식도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그들에게 줘야 되느냐 50대 50으로 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사실 많이 헷갈리는 문제고요. 이번에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 의장, 원내대표 선출 시에 당원의 의사가 20% 반영되는 정도로 당원 주권 일부 반영되긴 했죠. 근데 이제 시도당 위원장 선출 때도 과거에는 대의원 50%, 권리당원 50%였지만 이제 권리당원과 대의원 비중이 20대 1, 그 기준으로 이제 변경하면서 그 기준을 시도당에도 이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도당 위원장, 그 다음에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출 때 훨씬 더 권리당원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의장 선거를 거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 충돌 때문에 대리인들도 못 살고 당원들도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표가 그 위기를 당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당원 주권의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어느 정도 성취의 성과를 거둬낸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제는 당대표 선출하고 최고위원 선출하고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다음 지방선거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고, 지방선거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우리 경남에서도 많은 그 시장 군수들을 배출하기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6년 때가 되면 윤석열 정권이 그 전에 어떻게 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임기로 치면은 그때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 관리라든가 당원들의 자발성이 많이 잘 반영되고 좋은 전략들을 후보로 잘 내세우면 그때 우리의 민주당의 지방 역량들이 많이 확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27년 대선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0.7%의 그 분루를 좁혔지만 그걸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하고 제가 정무실장을 하다 보니 혁신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면 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영남 쪽에 혁신의 쪽으로 좀 새로운 인물들 좀 많이 좀 이렇게 참여를 시키고, 그런 분들이 서로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잘 클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를 말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 대표와 당원들과 또 지지하는 시민들은 하나의 공동 운명체고 공동의 감정체다. 우리는 거의 같은 교감 속에서 지난 세월을 같이 고난을 겪고 또 아주 일순간이지만 승리의 희열을 맛보기도 하고 있고, 그러나 또 가야 할 길이 멀고, 그런 와중에 오늘 경남도당 혁신 방안을 놓고 당원 수권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문님들이나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당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를 저도 이제 당원 토론회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역시나 당원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100%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차곡차곡 쌓여서 그게 작은 구조 변화지만 소중한 변화들로 꼭 이어져서 민주당이 혁신 정당으로서 거듭나가지고 이번 전당원 대회를 계기로 해서 버전이 업되고 비전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 계신 분 같은데, 그 짧은 시간에 딱 30분, 정확하게 30분 동안 본인이 저번에 스웨덴 1년부터 시작해서 대선을 몇 개를 거쳐서 오늘까지 온 얘기들을 약하게 정리해 주셔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개혁, 그다음 정당 개혁의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당원들이 중심되는 대중정당화. 그래서 당원들의 의사를 어떻게 정치에 잘 반영시킬 건가에 대한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나서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의 요구 때문에 2024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혁명을 이뤘고, 그 공천혁명을 통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거두는 결과를 나오겠습니다. 그 대선에 거두는 결과를 나오기까지 우리 당원들의 주권의지의 발현들, 자발적 참여, 이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뿐만 아니라 경남도당 역시 이런 혁신의 과제를 어떻게 잘 이어가고 더 풍부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이고, 그리고 도당에 있는 우리 당원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김 의원님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늦게도 참석하시네요. 우리 성산구의 허성무 국회의원님, 예, 참석하셔서 인사드리고, 앞으로 오시면 인사도 약하게 좀 나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사도 좀 드리고, 박수는 문화 없애라는 건 아니죠. 박수는 하다 움직이 된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 의원님과 그동안의 경과를 아주 설득력 있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 이런 장자망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의 순간들을 다 돌파해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대선 앞두고 저는 시장이라서 나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못 났으니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울 가서 이제 따로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다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역동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뭐 같은 관점입니다만 맨 처음 그 우리 지지자들의 자발성을 끌어낸 게 2002년 국민경선입니다. 그렇게 자발성을 끌어냈을 때 우리는 승리했고 우리는 폭발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다음에 더 개선 발전돼야 되는데 그게 못 됐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거의 폭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것이 권리당원이라는 이런 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힘들은 계속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당의 토대가 바뀐 거죠. 자발적으로 당비를 내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당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당의 상층 구조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바뀌지 않으면은 권리당원들의 일반 당원들의 그런 주장이나 욕구나 참여의식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모순이 생기고 폭발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지금 다 풀어나가고 통로를 열어주는 게 지금의 변화고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권리당원들의 참여는 더 확대될 것이고 의사는 그 당의 주요 결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그 일을 제일 잘 만들어갈 사람이 여기 계신 우리 당원 동지들이고 또 김우영 의원이고 송순호 동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 일을 같이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미 있는 좋은 시간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은 어쨌든 뭐 과도한 표현 때문에 약간의 민망성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김대중의 시대도 거쳐봤고 노무현의 시대도 거쳐봤고 문재인의 시대도 거쳐봤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재명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럼 이 이재명의 시대를 만들어낸 주체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죠. 이재명의 시대 또 지금의 상황까지 끌고 오셨는데요. 그러면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더 큰 돌파력을 가지고 저는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전들 뭐 대단한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노무현의 시대를 만드는데 이적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 위에 권한도 있고 뭐도 있었지만 해치고 지금까지 왔고 결국 이런저런 역할을 하게 된 거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자신감과 돌파력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셔서 주체 세력이 좀 됐으면 좋겠다. 뭐 망설이거나 두리번거리지 말고 집중해서 사회자의 영양수는 어쨌든 우리 이성무 의원님 뭐 좋은 말씀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당을 지키는 중심이고 또 이재명 시대의 중심에서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시 반까지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정해진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좀 토론도 좀 하고 질문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 앞자리에 그리고 우리 지역위원장님 두 분 와 계시죠. 우리 하포구 우리 지역위원장님 이옥순 위원장님 뭐 하셨어요? 어디요? 그럼 무세영 우리 미리 함창 우리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그제에서는 우리 위원장님 아니지만 우리 오원수 우리 전 노위원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앞으로 나오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하시기 겁니다.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이제 김우영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고 우리 우세영 우리 지역위원장님의 의견도 잠시 짧게 좀 듣고 그다음 이제 그제 우리 오원수 노위원님의 마음을 짧게 듣고 그다음 우리 이제 오늘 참여하신 우리 당원 동지들의 의견, 질문이 좋습니다. 뭐 저한테 해도 괜찮고 우리 김우영 의원도 좋고 좋습니다. 다만 허승우 의원님은 질문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답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우세영 우리 지역위원장님부터 인사 겸 짧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한 의료원 장영 지역위원장 우서영입니다. 먼저 언더를 주신 김혜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참여해주신 당원분들께서 사실 이제 우리 민주당의 저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거를 2번 치르면서 느꼈던 것이 숨어있는 민주당원들의 힘, 그리고 전국에서 보내주시는 민주당원들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민주당원들의 저력을 사실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저력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의 역사가 저희가 공권주의적인 위에서부터 내려온 민주당 역사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온 국민들과 당원의 힘으로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는 그 전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중정당으로서 역사에 쉴 수 있었던 것도 당원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마땅히 돌아가야 할 당원들에게 정당이 돌아갈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 당원대회를 이제 치르면서 저희 지역의 당원분들 의견도 많이 들었는데, 당원분들의 목소리는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소리 없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냥 우리들의 목소리가 그냥 의미 없는 목소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런 장을 좀 마련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이 응답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당심과 의심의 거리가 느껴지지 않게 해달라 했습니다. 저 또한 지역위원장으로서 권한이 아니라 좀 더 거름이 되고 꽃을 피우기 위한 그런 미랄이 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당원분들께서 함께 그 미랄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 목소리 많이 경청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당원들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다는 당원들 의사를 따라서 그게 의사소통의 권력이 다르다. 당원들의 그 권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배윤주 의원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김호영 의원님 옆에 앉아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전 도의원 오은숙입니다. 그 앞에 이 자리에 우리 김혜영 위원님 외에 여성 세 분이 앉아 있으니까 되게 든든하네요. 우리 영남도당이 좀 바뀌고 있을까요? 네, 어찌되었던 그 전국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여기 출범을 할 때 같이 이제 경남에서 선거위원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빠르게 우리 당원 중심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우리 그 정당이 좀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당원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보여있던 물들을 좀 바꿔보고 혁신을 해서 당원들이 원하는 정당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의지가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도 지난번에 대선 때에 중심이 되어 주셔서 이재명 대선 승리하고자 하는 거에 밑거름이 되어 주셨지만, 저희들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지만 그 밑거름을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저희 당원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정당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애써주시고 힘써주시고 또 그 힘의 원천을 받아서 더 많은 우리 당원들이 혁신을 하고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우리 경남이 중앙보다도 더 중심이 되어서 우리 당원들이 혁신을 바라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혁신이 되어야 할 곳이 저는 우리 불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혁신을 바라는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항상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불경에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선거 때마다 정말 찾아야